알립니다. 본 방송에는 영화에 대한 결정적인 내용 누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는 세 남녀의 잡다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화에 대한 이야기만을 듣고 싶으신 분은 11분 27초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영화 씹어먹기 제35회 특종 량첸 살인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씹어먹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반 소시민 세이주입니다. 기자와는 상관이 없다니. 기자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기자 일은 뭐 당연히 뭐 이것도 정말- 일종의 기사 아니에요? 이것도 일종의 이건 기사인가? 기사보다는 기사라고는 할수 뭐 없나? 약간 매체긴 한데 네. 어쨌든 기자가 하는 일하고는 좀 다르니까. 네, 매우 다르죠. 저는 기자 친구들을 몇몇 데리고 있어? 뭐라 그래야 되지? 기자 친구들이 몇 명 있는 네. 기자랑은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공생관계에 있는 논란의 중심 MC 한세입니다.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왜 논란의 중심이죠? 조만간에 사건 하나 터뜨리실 예정이신가? 특종 나오나요? 원래 그 매체를 이용할 때나 뭐 할 때 그 논란의 중심에 서 있어야 자꾸 그 이름이 사람들이 입에 네네네. 오르는 데를 거리면서 아무래도 유명세를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해봤어요. 그렇구나. 네. 기자 친구 많으면 좋죠. 네. 네, 안녕하세요. 아니야. 누구요? 네, 안나.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입니다. 안나 씨는 왜 이렇게 말을 버벅거리면서 앞에 거 잘라주세요. 싫어. 이거 편집 안 할 거야. 그런 거 없어요. 요즘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편집할 시간이 없더라고. 그대로 다 나가고 있어. 너무 편집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요새. 이런 포인트가 더 재밌는 포인트. 이런 것만 편집해서 넣어야 돼. 제가 얼마 전에 저 없이 방송한 거 모니터했는데 네. 와 정말 저는 그 편집 거의 안 했어요. 다큐멘터리를 한 편 보는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정보지 그런 네. 정보지 하나 한 편을 되게 읽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요새 역시 여기 그런 좀 정신 나간 놈이 하나 있지 않으면 맞아요. 너무 이게 진지하게 진지해지죠. 너무 진지하게 끌고 가니까 안 되겠구나. 그 저의 캐릭터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그 소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순간이었어. 네네. 일단은 그 톡톡 튀는 중간중간 뭔가 서로 대화를 할 때 뭔가 그 맥을 끊어주고.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음. 아 그렇구나 듣고 있다 갑자기 어떤 미친놈이 그러니까 말해 하면서 막 이런 미친 사람이 하나 있어야겠다. 이 생각이 원래 좀 많이 그 했어요. 역할을 세이주 씨가 하기로 했었거든요. 맨 처음엔 네, 근데 못 하시더라고요. 예. 네, 편집도 요새 잘 안 하고 나태해졌어요. 안나 씨는 요즘에 좋은 일 없나요? 아, 예. 딱히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지금 오늘 좋은 일 하나 있었잖아요. 좋은 일은 아닌가? 좋은 일인가요? 네. 제가 그 계속 듣다 보니까 한 몇 주간 제가 너무 피곤해요, 수면 부족이에요, 네, 막 계속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만 했더라고요. 죽어가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수면 부족을 타파하고자 지금 일하는 회사 근처로 좀 가까운데 거주지를 하나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서울 안에 이제 잘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 오늘 계약을 하고 인서울 축하드립니다. 자, 오! 인서울. 멀티가 됐군요. 이게 인서울이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정확히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굉장히 그 회사로 그 통근 시간 예. 통근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길어요. 통근 출퇴근. 시간이 엄청 긴 맞아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평균이 제가 알기로는 35분, 40분 정도. 더 될걸요. 아니요. 그거밖에 안 평균이 돼요? 아니. 그 저희 전 세계 평균이. 전 세계 평균이 예, 평균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1시간 한 10분 정도 네. 되더라고요, 평균이. 그 정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신도시 좀만 멀어져도 맞아요. 보통 2시간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 기사도 났더라고요. 요새 30대들이 주거지를 이제 선택을 할 때 그 가까운 곳에서는 이제 금액적으로 맞지가 않으니까 외곽으로 자꾸 나가고 있어서
30대 직장인의 거주지가 이제 경기도권 이렇게 바깥으로 많이 그러니까요. 네.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제가 여러 주위 사람들을 이렇게 모니터를 해보니까 같은 전세금에 네, 신도시로 가게 되면 이제 30평대 깨끗한 집에서 살게 되고요. 맞아요. 서울에서 똑같은 전세 자금으로 집을 같은 금액으로 구하려 그러면요, 이 벽돌집 이 빌라에 13평짜리를 맞아요. 10평대 초반대 방 2개짜리니까 아주 따닥이죠. 거실도 없는 예. 이제 이런 집을 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가는 게 어디예요? 네, 이제 아니 그것도 그 전세금이 있을 때 얘기예요. 아니, 있을 근데 때 얘기. 제가 요번에 이제 구하려고 막 여기저기 좀 알아보고 보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쓸데없이 약간 자괴감 같은 게 들더라고요. 그 동일한 금액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스타일의 방을 얻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조금 마음에 든다 싶으면 막 보증금이 몇 배로 올라가고 이래서 사람들이 돈을 벌는다고 하고 돈을 모으라고 하고 그러는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이제 삼불 시대잖아요. 불공정, 그리고 불신, 그리고 뭐 있는데 불로장생. 아니요? 그게요. 이게 웃긴 거예요. 서울의 모든 그 직장이 다 몰려 있다 보니까 네. 서울에 살아야 그 통근이 짧아지는데 서울에는 살 곳이 없는 거죠. 물론 살 곳은 엄청나는데 내가 살 곳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빈집은 이제 많은데.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을 막 2시간이나 3시간 걸려서 서울을 와서 일을 하고. 근데 자기가 만약에 뭐 그렇잖아요. 나는 넓은 데 살래. 넓은 데 멀어도 서울에서 멀어서 상관없어라고 해서 만약에 이제 뭐 어떤 타 지역으로 신혼 살림을 꾸린다고 그래서 가면 나 그 지역에 직장을 구하면 되지. 그 지역에 편의점 알바라도 있을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편의점 알바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으니까 지금 인서울 하신 거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근데 오늘 빠밤, 아침에도 축하합니다. 근데 정말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게 오늘 아침에도 출근을 하는데 전철을 한 대를 놓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근 시간이 한 20분 정도가 늦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에 그 위치에서 탄다는 건 저만큼 멀리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그 시간에 타는 버스고 전철이고 꽉꽉 채워가지고 거의 그 콩나물시로 돼서 가거든요. 그리고 일정 거리에 오면 뭐 고속터미널이라던가 뭐 이런 정도의 위치에 오면 또 한 번에 싹 다 빠져요. 네. 맞아. 그리고 또 꽉 찼다가 또 빠지고 이렇게 특정 위치에 가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쪽에 회사가 많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확 빠지거든요. 맞아요. 그게 진짜 일하기도 힘들고 저는 다니기도 솔직히 힘들고. 진짜 최근에 노래 쓰고 싶은 노래 하나 있었는데 이제 9시가 뭐길래 왜 모든 사람을 9시라는 시간에 맞춰서 다 그 교통 지구간에 쳐넣는 건지. 맞아요. 어떤 회사는 그것도 11시 있어요. 출근해도 되고 10시 출근해도 뭐 학교만이라도 좀 이렇게 다르게 하면 되는데 이 모든 게 다 9시에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다니는 회사는 그거를 타파하기 위해 8시 반 출근입니다. 아주 행복해요. 그리고 차라리 7시에 출근해서 3시에 보내줘. 아니요. 그리고 퇴근은 똑같아요. 6시에. 그리고 제가 다니는 회사도 지금 회사도 8시 반 출근입니다. 그 동네는 다 8시 반이더라고요. 예. 뭐 어차피 교통지역 안에 있는 건 매 한 가지네요. 이번에 근데 저는 그 공공요금에 대한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나 했는데요. 네. 이 주말에 부산을 갔다 왔어요. 왜냐면 아. 부산을 왜 갔다 왔냐면 저희 이제 그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거기 입원을 해 있어서 병문안 겸 갔다 왔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청주를 가게 돼서 네. 청주를 들렸다가 이제 가는데 청주에 차를 세워놓고 KTX를 타는 게 낫겠다 싶어서 KTX 요금을 봤더니 청주에서 무려 4만 원이 넘더라고요. 얼마 차이 안 나네요. 서울에서 가는 거랑. 서울에서 거의 6만 원 돈이잖아요. 6만 1,000원인가 2,000원인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둘이서 왕복을 계산해 청주까지만 왕복을 계산해봐도 16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그 경차를 타고 갔다 와봤는데 기름값이랑 다 해서 네. 통행료가 또 50% 할인되잖아요. 네네. 다 해서 10만 원이 안 들어요. 네. 그럼 거기 4명 타고 갔으면 4명에서 거의 한 2만 5천 원씩에 그러네요. 부산을 갖고 훨씬 싸게. 갔다 오는 격이 된 거잖아요.
공공요금이라는 건요. 그 철도, 뭐 그쵸. 이렇게 자동, 뭐 버스 이런 것들을 그 공공요금 안에 넣고 그런 것들을 오르지 않게 그렇죠, 맞아요.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차가 없는 경차가 없는 사람도 경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처럼 요금을 그 요금으로 부산을 다녀올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저는 진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잘못돼 가고 있다. 근데 아니요, 심지어 그거를 민영화를 저는 민영화해야 한다고 시키겠다고 생각합니다. 해갖고 버는 사람 저는, 벌고 아닌 사람 죽을 사람 죽어야지. 이번 부산에서 갔다 오면서 그걸 보면서 너무 씁쓸한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렇게 치면은 진짜로 차를 가져가는 게 훨씬 낫겠네요. 훨씬 나아요. 예. 경차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뭐 4명 뭐 4-5명을 꽉꽉 채워서 가는 게 그렇죠. 통행료 때문에 좋긴 한데 어쨌든 경차면은 혼자 가도 혼자 왔다 갔다 해도 KTX 가격보다 싸겠더라고요. 그러게요. 근데 다만 이제 운전하시는 분이 조금 힘드시기는 힘들죠. 하겠지만 예.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제 하면 되죠. KTX를 못 타고 네. 이제 차를 그냥 차를 모는 게 낫겠다 싶어서 교대로 운전하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좀 약간 좀 씁쓸했어요. 그런 면이. 네. 네, 본격 정치 방송 영화 15억기 본편 시작하겠습니다. 어디가 정치야? 그래, 공공요금에 대한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 정치랑 전혀 상관없는데 경제로 해줘 경제. 본격 경제 방송. 본격 경제 방송 영화 15억기 본편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로맨틱 멜로디 초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화 씹어먹기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주 35회는 특종이라는 영화고요. 부제로 량첸 살인기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간단한 줄거리가 가능할까요? 네, 아주 간단한 줄거리가 가능합니다. 주인공인 허무역은 이제 조정석 씨가 연기했는데요. 예. 조정석 씨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영화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조정석 씨가 이제 기자예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어떤 기사를 썼다가 이제 잘렸다고 해야 되죠 이걸. 잘린 거죠. 예, 잘려서 이제 좀 위태위태한 상황이었는데 그 광고주를 그렇죠. 광고주를 까는 기사나 마찬가지죠. 이제 맞아요. 계열사를 네. 깐. 예. 그래서 이제 복귀를 꿈꾸고 있었는데 우연히 어떤 그 제보 전화 한 통으로 인해서 어떤 특종을 쓰게 돼요. 예, 특종을 쓰게 됐는데 그 특종이 알고 봤더니 특종이 아니었던. 그게 밝혀지면서 그걸 알게 되면서 이 주인공이 알게 되면서 일어나는 해프닝이 그 뒤에 쭉 그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이게 감독님이 노덕 감독님이신데 네. 외자예요. 덕씨거든요. 노씨 성을 가진 덕이 있으신 분인가 보네요. 덕씨 여자분이시네요. 여자분이에요. 네, 예. 여자분이요. 그래요? 네, 남자 같잖아요. 노덕. 이분이 연애의 온도라는 영화도 지난 몇 년 전에 개봉을 했었어요. 연애의 온도를 찍으신 예, 이민기랑 감독님이세요? 김민희 나왔던 그 영화를 연애의 이분이 온도 찍으셨거든요. 참 좀 재밌게 봤는데. 네네. 연애의 그거랑 온도 이거랑 별점은 제가 진짜 4.5 정도. 진짜요? 진짜요? 정말 재밌게 봤어요. 정말 사람의 감정을 정말 잘 표현했어요. 저는 그거 볼 때 이민기가 약간 그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거 있는 미친놈처럼 보여가지고 아니요, 연애를 하면 분노 조절 장애가 생겨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요즘 연애를 안 요즘 해보셔서 느끼고 계시는구나. 네. 아니 제가 느끼는 게 아니고 제 여자친구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부산 가서 느끼고 그럼 왔구나. 김민희시고 여자친구분이 이민기시구나. 그렇구나. 여튼간에 그 영화랑 이거랑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이분 감독의 특징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 내용 전개상 필요한 것들이 뭐뭐가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엔딩을 미리 정해놓으신 것 같아요. 시나리오 쓸 당시에도. 근데 그 사이가 쓸데없이 좀 사족이 좀 많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거 느꼈어요. 근데 약간 연애 온도도 영화가 좀 보면서 길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그게 그렇게 든 느낌이 왜 그랬냐면은 다 보고 나면 이해는 돼요. 그 연애라는 게 싸우고 뭐 헤어졌다가 뭐 극적인 사건이 발생되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뭐 그 과정을 담은 거니까 지루하다는 것도 연애의 한 목적이라고 생각됐었거든요. 그래서 영화 볼 때는 좀 힘든 면도 없진 않았는데 다 보고 나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 좀 이해는 다 된다였는데 이 영화도 약간 그런 것 같았어요. 중간중간에 이 사건을 극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 약간 뭐랄까 상황에 앞뒤 안 맞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게 너무 많아서 개연성이 그 부족한 부분들이 왜냐면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추리 소설 추리극 같기도 추리극이죠, 하고 네. 추적극 같기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면이 보였다는 거예요. 네, 그거를 네. 아예 포기해버리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어서 그 아쉬웠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잔가지들이 상당히 마음에 드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표절에 관한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표절과 베끼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 그 조정석 씨가 연기했던 조정석 씨의 그 부인으로 나왔던 이하나 씨인가? 네. 그분이 연기했던 캐릭터도 큐레이터. 큐레이터도 그 표절 때문에 힘들어하고 네. 그러면서 진짜와 가짜로 나뉘면서 발생되는 일들인 거잖아요. 진실과 그렇죠. 거짓 땜. 그쵸. 그래서 그 애도 진실이냐 거짓이냐도 그렇죠. 나오는 거고 주인공이 하는 것도 진짜냐 가짜냐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죠. 가짜가 진짜가 되기 위해서 조작을 벌이면서 진짜가 되려고 했는데 그나마도 조작된 진실을 꾸미려고 했던 거고 그렇죠. 네. 그런 의도는 상당히 잘 풀어가는 감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능력이 확실히 있구나라는 생각이 듣긴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 진짜? 그래서 이분한테 제 생각에는 좀 좋은 제작자, 좀 완전 까칠한 제작자 한 분이 이분을 좀 많이 괴롭히면 되게 좋은 영화가 나올 것 같아요. 제 그런 생각에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영화가 너무 내용적으로 너무 느낌을 많이,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게 하려고 네, 너무 고생했다. 그 맞아요. 네. 왜냐면 생각을 안 하는 영화도 충분히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영화가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 교훈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 이 영화는 그냥 재미로 넘겼어도 됐을 만한 영화인데 지금 말씀하신 표절이라든가 진짜와 가짜, 큐레이터 뭐 이게 너무 복잡한 것들을 뜻을 부여하려고 그 맨 마지막에 그 불태우는 그 씬까지 네. 정말 없어도 되는 모든 내용들을 거기다 다 끼워 넣으면서 뜻을 만들려고 너무 노력을 해서 뜻이 차라리 없었으면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떠나고 그냥 조정석의 사건 하나 이것만 봐도 충분히 재밌을 영화였거든요. 그쵸. 사실. 일반적인 다른 감독님이 영화를 만들었으면 그런 식으로 갔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전에 말했던 그 성남 변호사인가? 그거 보면 거의 원톱 영화잖아요. 네. 그죠. 그런 식으로 네. 충분히 가능한 영화인데 이 감독님의 특성상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이야기가 좀 그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하고 싶었던 주제를 더 명확하게 표기하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여러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그런 연애운도도 그렇고 여기서도 이제 조종석의 입장도 있지만 관객의 입장도 있고 그다음에 그 국장의 입장도 있고 그렇죠. 같은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고 이용하고 그거를 이해하는지가 조금씩 다 다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말씀하신 거에 이제 플러스해서 어떻게 하는 게 어떻게 만드는 게 사실이 되고 어떻게 사실이 아닌 게 되고 사실이 아닌 허구가 사실이 되는지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만약에 그 말씀하신 큐레이터 아내의 이제 또 외도남이 있었잖아요. 예. 화가. 그 사람이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면 사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일인데 말로 인해서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제보죠. 제보죠.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예. 제보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근데 이제 아쉬워요. 이미숙 씨의 마지막 대사도 솔직히 그냥 관객들이 알아서 생각하게 만들면 되는데 너무 친절하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다 아는데 모든 관객이 다 알고 있는데 꼭 유치원생들 대하듯이 그 모든 하나하나 이야기들을 뚜렷하게 설명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미숙 씨 대사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친자 확인서 뭐 이런 것들을 너무 그 관객을 너무 얕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약간 들어요. 그것보다는 이미수 씨의 마지막 대사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영화 그동안 나왔던 이야기들은 그 개개인의 인물에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조정석 씨의 개인적인 그런 진실과 거짓을 말하는 양심에 관련된 얘기였고 뭐 이하나도 그랬고 전부 다 그 개개인의 이야기인데
그 이민숙 씨가 마지막에 한 그 대사는 개개인의 얘기가 아니고 언론사 전체에 관련된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네가 말하는 게 진짜냐 가짜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게 진짜가 되는 거다라는 식의 의미인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렇죠. 네네. 우린 던져놓고 알아서 걸러 듣는 거는 이제 사람들의 몫이니까 진짜 가짜는 우리가 구분할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되게 무책임한 말을 해버리는데 근데 실제 지금 언론에서도 너무 많은 정보를 이제 내놓으면서 그쵸, 정보의 홍수가 돼버렸죠. 홍수 속에서 어떤 정보가 진실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고 그게 이제 얼마 전에도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지금도 이슈 되고 있죠. 지금도 네. 물론 되고 있지만 그런 거를 좀 한번 비꼬아서 더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닌가 그치.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제 생각엔 그래서 이 대사 같은 경우는 무조건 꼭 넣어야 된다고 누군가 편집을 하자고 했으면 지켰어야 될 대사였던 것 그랬을 같아요. 것 같아요. 네. 예. 오버들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이기도 하고 네. 또 나야 될 기사가 안 나고 있는 그쵸. 시대이기도 하죠. 그리고 거기서도 깠지만 그 어떤 광고주 네. 광고주에 대한 기사를 쓸 수 못 없는 내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도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관객들한테 체험을 시켜주고 싶었던 그렇죠.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 감독이 의도했는지 모르겠는데 의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독특한 장치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연극 배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다 배우지만 거기서도 연극이라는 장치에서 연극 배우가 나와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기본적으로 영화 감독이나 배우는 제가 보기에는 국가 공인 그 사기꾼들이거든요. 맞잖아요. 없는 이야기를 진짜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네네. 근데 연극에서 그 배우가 연기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대사를 쓰고 그리고 행동을 하고 도구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로 믿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서 진짜로 믿는 사람 없겠지만 이 시대에 그때 그 순간은 진짜처럼 보고 있기 때문에 아 이런 건 앞뒤가 안 맞잖아라고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진짜 누구 하나 빠짐없이 진실과 거짓에 대한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개인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 클라라라는 외국인 노동자인가 그 여자 네, 역할했던 네. 배우가 엘록 프라티비라는 분인데 목소리를 로우 얀 지에라는 사람하고 같이 썼나 봐요. 아 이거 왜 그러죠 이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캐스팅 보니까 목소리 일부에서 로우 얀 지에라고 네,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따로 네. 나오던데 이것도 보면은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실과 가짜인 거예요. 실제로는 멜로 프라티가 진짜인데 가짜도 같이 껴있는 거죠. 여기에 지금 상황이. 그렇죠. 뭐 여러모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라디오 DJ 분이 나오시는데 최병모 씨라고 이건 약간 다른 얘기겠지만 문성은 씨랑 정말 똑같이 생겼거든요. 아, 네. 문성은 많이 젊을 때 닮았어요. 같은. 예. 뭐 맞아요. 이분도 뭐 진짜와 가짜처럼 나일 수도 있겠죠. 약간 느낌이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배치를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정말 그 구성이라든가 이런 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중후반부 넘어가면서부터 자신이 깔아놓은 복선을 이걸 이 뒷상황이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절대 끼워넣었죠. 벌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들을 배제해버리고 가보는 것들이 있어서 그게 좀 아쉬웠죠. 약간 빼도 되는 것들을 너무 네. 구겨 넣었다. 그렇죠. 뭐 러닝 타임이 짧지도 않은데 네. 러닝 타임을 이걸 빼서라도 러닝 타임이 줄어들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하면 복잡해요. 더 사실은. 늘어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 배성우 씨가 오반장이라는 역할을 했는데 이분이 그 캐릭터상 진짜 제대로 된 경찰의 일을 했으면 영화가 더 짧아지거나 더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대부분 보면 이 배성우 씨 캐릭터가 자기 일을 제대로 안 해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죠. 네. 뭔가 한 게 없죠. 그쵸, 그냥 맞아요. 거기 가서 닭달만 하죠. 네. 저기 방송사 가서 네. 조정석이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분명 아니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알고 있어요. 맞다고 우기면서 언론에다 말하지 말라는 식으로만 얘기하지 그것도 없고 그리고 분명히 그 얼굴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몽타주 작성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도 없었고 그런 거 보면은 그런 것들이 또 일부는 이 감독님의 좀 욕심이 잘 녹아난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이걸 진짜로 가짜로 만들었으니까 경찰에 대한 무능함이나 네. 네, 언론에 대한 비도덕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정석 씨 캐릭터를 섞어서 약간의 이제 유머하고 같이 풀어내는 거는 잘 이렇게 버무려졌다고 저는 네, 생각이 맞아요. 들거든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버무러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맛이었던 거예요. 분명히 나는 그러니까 단 거를 굉장히 먹고 있어요. 단 걸 먹고 있는데 중간 중간에 이렇게 생강이 거기 들어 있는 거예요. 생강 뭐야 뱉어내고 다시 단 걸 막 먹고 생강 뱉어내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잘 조합이 안 되고 이게 계속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주고 싶은 부분에서 계속 웃음기가 사라진 건 아닌데 자꾸 그게 튀고.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우도였던 것 같아요. 사실 막 이렇게 성남 변호사라던가 지금 우리 기존에 했던 영화 뭐였죠? 베테랑. 아니 검사들 나오는 거. 검사? 변호사들 변호사들? 아닌가? 변호사들이 아닌가요? 그분 나온 거. 예, 하여튼 그래서 지금 G.O.D. 너무 무겁지 않은 분위기로 이 영화를 가져가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고는 싶지만 그런 무거운 영화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히려 그렇죠. 그렇게 섞어놓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저 너무 웃기게 봐서 영화를 네, 네. 너무 재밌어서 영화 보고 나서 생각이 이런 어떤 부도덕과 아니면 이런 거짓과 진실에 대한 어떤 고민을 예.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더 머리를 비우고 싶어서 보는 우습게 영화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받으려고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풀려고 보는데 어떤 우리나라 정권과 현실과 어떤 그 정치 경제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면 베테랑처럼 말이죠. 네네. 그럴싸한데라고 하면서 뭐야 이래도 되나 이렇게 거짓 사회 뭐 이런 게 안 남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소재를 그걸 또 잡아버리니까 영화는 너무 웃으면서 막 재밌게 봤는데 막 씁쓸한 그 뭐 쓸개즙이 막 이렇게 막 쓸개즙이 쓴가요? 모르겠다. 제가 꽁치를 좋아하는데 꽁치를 이렇게 잘 먹다가 꽁치 내장에 한번 씁쓸한 걸 먹은 잘못 이렇게 넣으면 너무 쓰잖아요. 그 쓴맛은 계속 남는 거예요 기억 속에. 근데 좀 웃고 즐길 만한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충분히 그렇게만 해도 됐을 것 같은데 뭐 소재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생각이 날 수도 있겠죠. 이 감독이 정말 그 영화 사이사이에 그걸 잘 넣는 것 같아요. 코미디 요소를 잘 넣는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넣었어요. 연애 온도도 둘이 그냥 막연하게 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웃긴 장면들 같은 연출을 되게 잘했거든요. 상황 묘사를 같은 거를. 근데 여기서도 그런 것들을 되게 잘했었고 그리고 제가 연애 온도를 되게 좋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무슨 그거 있잖아요. 우리 결혼했어요. 뭐 그런 것처럼 중간중간에서 인터뷰하는 것처럼 얘기가 나와요. 인터뷰 네, 나오죠. 네, 네. 맞아요. 상황이 발생되고 그 사람들의 캐릭터의 속마음을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좋게 봤었는데 그것도 후반부에서 그렇게 잘 만드는 장치를 안 써버리면서부터 영화가 지루해지기 시작해요. 연예인들에서 뒤쪽엔 잘 안 나오죠. 뒷부분이 없어져 싸우고 버려요. 나서부터는. 근데 이것도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뒷심이 약간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뒷심이 너무 메시지가 많아지면서 뒷심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앞에는 사실은 그 조정석 씨의 네. 어떤 사건에 휘말리고 이거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거든요. 영화 반 정도는요. 그때까지 너무 재밌게 달려가요. 그러다가 이 조정석 씨의 사건과 함께 첫 번째로 와이프의 이하나 씨의 사건이 같이 표현이 됩니다. 중간에 이제 그 남자의 표절부터 김작가의 표절부터 그때부터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점점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는데 가지치기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네. 예, 그래서 가지치기 안 했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거죠. 물론 그 가지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불태우는 장면 뭐 그런 식으로 다 이어지고 뭐 모든 것들 그 중간에 경찰과 이민식 국장과의 대립 뭐 이런 것도 국장의 말 한마디 그리고 그 경찰의 이야기들도 경찰이 브리핑하면서 또 네네. 경찰의 맨 앞에 브리핑과 지금 이 브리핑과 또 이렇게 같이 영상되면서 뭐 이런 게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데 결국 다 이렇게 연동화시키려고 일부러 일단 이야기 보따리를 쫙 풀었는데 너무
보따리가 많아서 아 보따리 하나만 내놓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감독님이 조금 욕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욕심이 네. 좀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배우 얘기로 잠깐 넘어가자고 하면 네. 그 주인공인 조정석 씨는 굉장히 본인의 캐릭터를 충실하게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 원래 납득이 때문에 이제 조정석 씨가 맞아요. 막 떴잖아요. 네네. 그래서 약간의 그런 그 까불까불한 그런 이미지랑 이제 조금 또 진지해야 할 때는 또 진지하게 가다가 진지한 그 드라마로 또 한번 구치기 갔잖아요. 네네네. 그 저기 이준기 씨가 아니지 저기. 아이유 씨랑 나왔던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아 그래요? 예 지금 최근에 되게 많이 찍으셨어요. 아니 예전에 황제 이승기 씨가 황제 무슨 그걸로 나오는 아 거기서 저기 그 네 호위무사처럼 호위무사라고 해야 되나요? 예, 예, 예. 무사라고 하면 안 되죠. 하여튼 그 경- 하지원 씨랑 나왔던 거 네네네네. 말고요. 예, 예. 거기서 이제 완전히 구치기 가고 네네. 그 뒤부터 이제 가고 진지한 지금 것들 좀 많이 찍었는데 지금 거의 승승장구 하고 있죠. 납득이가 좀 다시 생각나는 좀 그런 캐릭터를 약간, 많이 보여줬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그 신민아 씨하고 찍었던 그 영화 있거든요. 그 최진실 씨가 예전에 찍었던 영화 리메이크한 건데 아 그런 영화 네. 있었어요. 아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나의 사랑 나의 네. 신부. 예, 예. 거기서도 지금 캐릭터가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조정석 씨는 그렇다고 치는데 저는 사실 그 이하나 씨가 와이프인가요? 네. 네 맞아요. 이하나 씨가 바람을 폈던 거 그리고 이제 근데 그게 사실 그게 표절을 바람이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한 게 이미 이제 남편하고는 끝이 났다고 했고 사실 이혼 그 서류에 사인만 안 했을 뿐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아이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난 거죠. 근데 만나면서 데이트하다가 뭐 그런 이제 사건이 일어났었던 것 같기는 한데 이 와이프한테 이하나 씨한테 뭐라고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아니 이게 잘 표현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조정석 씨에 대한 스토리는 네. 앞에 설명도 많이 해주고 잘 풀어나갔잖아요. 아 완전 많이 했죠. 네, 근데 생뚱맞은 이하나 씨의 어떤 스토리가 거기에 끼어들려니까 이하나 씨 자체도 내가 무슨 역할이야라는 거를 잘 설명을 못 들은 어떻게 이 감정을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되는 거지라는 의문점을 갖고 연기하고 있는 듯이 보였다. 근데 그게 이제 시작이 조정석 씨 자체가 동기들은 다 뭐 진급해가지고 잘 나가고 있는데도 말단으로 계속 기사만 쓰고 거의 약간 찌질하게 기자 중에서도 이제 축에 못 끼고 막 동료 기자들도 다 좀 약간 무시하고 뭐 같이 하자 그러면은 그 처음 부분에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차 안에 기자 한 10명이 네, 같이 누워서 막 뭉쳐서 이제 있죠. 그런데 껴있고 막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기자이다 보니까 제대로 집에도 못 들어갔을 테고 뭐 특종 하나 잡겠다고 맨날 그렇게 밖에 나가서 차에 가서 누워있고 이렇게 한 상황에 와이프는 임신을 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본인은 본인의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거 어떤 여자라도 그 남자는 이혼 당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저는 약간 들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왜 여기서 헷갈렸냐면요. 네. 저는 그 표절을 한 작가 네. 화가인가요? 화가. 저는 그 사람이 살인자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살인자 같은 행동을 하고 있길래 맨 처음에 안 되는데 근데 저는 그 모습 때문에 에이 저런 사람하고 바람을 폈겠어라는 생각이 들. 그러니까 전혀 이걸 이성적으로 바라보질 않은 거죠. 저 사람은 살인자 캐릭터다라고만 봤지. 아니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여자가 좋아할 것 같아요? 글쎄요. 사람들의 취향 따라 아니죠. 틀린 거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취향이 아무리 독특해도 안 돼도 돼. 그렇긴 한데 나 좀 참치 먹고 싶은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는 절대 연애 못 해요. 절대. 아니 근데 그 후반부에 가서 이제 야 이 사기꾼아 그러고 막 찾아갔을 때 말 잘해요. 갑자기. 거침없이 말 잘하고 이렇게 확 치고 혼자 나가잖아요. 네. 그런 사람인 거고 그리고 이제 정황상 남편은 막 저렇게 막 나몰라라 집은 나몰라라 하고 자기 뭐 되지도 않는 일 한다고 나가서 막 저렇게 진짜 외면하고 있고 내가 일은 하는데 같이 일을 하는 화가가 있고 이 화가가
뭐 밥도 먹고 뭐도 하고 이러다 보면은 나 참치 먹고 싶은데 근데 그게 저 앞에 참치 맛있는 집이 머리 있는데 근데 이런 사람하고 작가가 아마 가- 그랬을 것 같아요. 같이 시간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 정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것도 하나의 요인을 더 쓴 거예요. 저처럼 저 남자 살인마 아니야라고 근데 저는 생각을 하라고 일부러 연기를 아니요. 그렇게 시킨 것 같아요. 근데 연기를 그렇게 하는 바람에 에이 뭐 저런 사람하고 바람이 났겠어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내용 이해가 전혀 안 근데 되는 거예요. 이런 작가나 뭐 디자이너 이런 분들은 사람들을 안 만나고 혼자만의 작업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게 되게 어설프거나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혼자만의 세계에 네, 갇혀 있는 그러니까. 분이 많기는 근데 하죠. 또 하나가 이런 분들이 자기가 자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 아까 말한 것처럼 막판에 막 써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자신 있는 것들은 확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자기가 표절했다는 그것 때문에 그 이런 힘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어버버버버 하는 게 첫인상으로 나온 거지. 아마 평소에 그러니까 제가 둘이 얘기할 그렇게 때는 느낀 그런 게 장면들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느낀 게 어쨌든 캐릭터 연구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분도. 그럴 그러니까 수도 있겠죠. 조정석 씨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일들은 다들 연기에 대한 이해를 다 한 것 같은데 네.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한 캐릭터들이 서로 자기는 캐릭터가 뭔지 잘 이해가 안 된 상태로 연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받았거든요. 오히려 약간 좀 약자 같은 컨셉을 잡아서 이하나 씨를 이제 혹 홀려가지고 그렇게 깊게까지 보호본능 아니 네. 영화 보면서 그래가지고. 깊게까지 생각을 해요 그냥. 근데 사실 그냥 딱 보이는 게 보이는 그 거예요. 남자는 별로 신경 쓰지도 않았거든요. 사실 그치, 맞아요. 저는 저도 보면서 그래요. 네. 아 그냥 이하나가 미술관에 있는 큐레이터니까 거기에 나오는 작가 네. 한 명이구나. 그냥 큐레이터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네, 작가가 작가가 지나간 사람 1 거의 그 정도 생각했지. 수준밖에 그죠. 생각을 안 그렇게 했거든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 여자도 어떤 비밀이 있구나라는 게 이게 거기 복선이 깔리면서 아 그럼 저 여자 비밀은 뭐야? 그게 이 내용이랑 무슨 상관인데라가 되는 거죠. 보세요. 이하나 씨가 갑자기 무슨 숨기는 비밀이 있는 것처럼 복선이 근데 깔려요. 그 비밀은 너무 쉽게 너무 금방 이게 다 풀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저런 바보랑 바람 폈겠어?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바보랑 바람 아니, 피는 사람이 있나? 아무리 화가 나도. 바보가 아니고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고 나머지에는 좀 이렇게 쑥맥이는 사람이라 볼 수 어쨌거나 있는 거지. 작품 전시회를 하는 작가잖아요. 화가. 저는 그거를 바보로 근데 큐레이터 연기했다고 봐요. 입장에서는 멋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대사 중에 그게 있어요. 네. 신인 작가가 뺏기면 좋냐라는 식으로 나온 거 봐서는 이 사람이 이번에 처음 데뷔하는 게 아니고 그치. 이미 이름이 좀 있는 배우 작가인 그치, 거예요. 그치. 그러면 그럴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이름값일 수도 있는 사람인 거니까. 그리고 어쨌거나 이하나 입장에서는 이 작가한테 잘 보여야 되는 입장이니까 큐레이터로서. 서로 전 간에. 제가 보기엔 왜 자꾸 이렇게 작가- 대변을 해주고 있지? 아니요, 그러니까 작가의 역할로는 제가 보기에는 좀 잘생긴 분 그리고 좀 젠틀한 분이 아유. 물론 작가가 또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었으면은 더 그럴 수도 있게 하겠지만 금방 네. 금방 알았을 텐데 근데 그냥. 그렇게 했으면은 아마 조정석 씨한테 사람들이 집중을 못하고 그쪽으로 또 이미지가 많이 생각이 나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잘생긴 작가 많지 않아요. 아니 원래 영화라는 게 있잖아요. 드라마나 거기 연기하시는 분들처럼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이 세상에 살지 않아요. 그 무슨 보셨잖아요. 무슨 방송국 PD들 이야기 나온 드라마도 야 진짜 PD랑 작가들이 저렇게 쓰면 지금 뭐 누구야 PD들 우리 유명한 PD들 다 얼굴 그 사람들이 연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얘기는 있더만요. 요새 애들은 세종도행 굉장히 잘생기고 저기 뭐 우리 위인들은 다 막 훈남이고 그런 줄 안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이런 얘기 있어요. 웬만한 가수들은 진짜 연기자들 옆에 가면 오징어 된다고. 맞아요. 왜 그러냐면요. 가수들은 이렇게 포장돼 있는 게 가장 뭐 이렇게 예쁜 거 아니면 가장 멋있는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것만 이렇게 부각을 시켜서 이제 하는데 연기는 우는 연기도 있고 웃는 연기도 있고 그쵸.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뭐 정수리까지 막 다 까는데도 잘생겼다는 얘기는 그냥 이 사람은 무조건 잘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가수들은 안 그렇거든요. 가수들은 그쵸. 진짜 특정 부분만 부각시키면서 잘생기게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 연기 옆에 딱 쓰면은 오징어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만큼 이렇게 잘생기고 대단한 사람들이 나와서 연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저는 오히려 이 한세 씨한테 이런 평을 받은 그 김 작가님이 연기를 잘하신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찌질한 역할. 백현진 요분 때문에 제가 영화를 보는 동안 집중을 못하고 진짜. 저 사람이 분명히 그 살인자로 것이다. 범인으로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아, 그러면은 너무 거기에 뻔해지잖아. 꽂혀서. 근데 그랬으면은 그 작품이 뻔해지잖아요. 그런 작품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들어낸 작품이 그런 게 아니고 약간 좀 잔인하고 그런 걸 했어야지. 약간 그런 아, 뉘앙스를 복선이 있었겠죠. 풍기는 근데 너무 평화로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김 작가가 범인이면 너무 내용 뻔해지는데 이렇게 뻔한 영화를 내가 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 짜증 날 텐데라고 했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배신감이 든 거죠. 또 잘 왜 만들었네. 낚았어? 그러면 잠깐만. 왜 잘 낚았어 나를? 만들었네. 그러면은 그 김 작가가 범인이었으면은 너무 뻔했고. 재미없는 영화고 그쵸. 범인이 아니었으면은 짜증나 날 배신당하고. 낚은 거지. 뭐야 어떡하라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 그러니까 김 작가가 잘생긴 사람이 아주 노멀하게 아무 그것도 없이 그냥 작가처럼 연기하면 된다는 거죠. 작가처럼 한 거 아니야 이게? 그게 에이? 무슨 작가가 그런 사람 봤어요? 많아요. 저는 그런 작가 본 적 없거든요. 제가 미대 나왔지만 네. 미술하는 남자들 이상한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말투가 그러진 않아요. 이상한 사람은 많죠. 왜냐면 나 가수 중에 이상한 사람 왜냐면 많아. 저 사진 진짜 작가 가수 중에 사진 작가 형들도 나 댓글 달리는 거 아니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노출 노출해 주세요. 그래서 절대 미대 나온 남자랑 사귀지 말라는 속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정신 세계가 이상한 건 알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 사람들의 정신 세계를 높게 보고 더 인텔리지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작가의 인텔리하게 세계관이 보는 나오는 게 거죠. 왜냐면 정말 책을 많이 읽고 정말 그런 세계관을 책을 많이 읽고 하는 그 유식한 세계관을 작품에 담거든요. 지금 이렇게 많은 출연진 중에 너무 김 작가님에게 아니 지금 얘기 들어봐요. 근데 이 사람은 꼭 무슨 전응아 같이 연기를 해서 전혀 작가처럼 느껴지지 않고 살인마로 느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전 잘못된 거예요, 이건. 아마도 근데 심지어 그 전응아랑 바람을 펴서 애가 전응아인지 자기 주인공인지 모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전응아랑 연애하고 싶은 생각 있어요? 너무 거기에 이 사람은 꽂혀 계신데 전화만 보면 그런데 아니 전화가- 말투 첫 연기 앞에 한 연기를 돌려보자니까요. 다시 한번 이거 비디오 아니, 어디 나오면 머릿속에 있어요. 그게 다. 아니, 맞죠? 저도 이게 이상했죠. 확연하게 있는데 이 사람이 찌질한 거지 전응은 아니에요. 내가 기도. 그런데 그럼 그 찌질함은 찌질한 연기를 잘못했네 그럼. 그 찌질함은 그러니까 화가의 어떤 일부분으로서 모든 작가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케이스인 작가도 있는 거죠. 아니요, 제가 그거를 보기에는 안나 어디선가 씨가 보고 지금 작가분들을 되게 폄하하고 있어요. 못 가르친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작가님들이 굉장히 그런 말투를 쓸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제가 보기엔 지금 화가 연대분들, 작가 연대분들 이 영화 보시고 작가가 그런 말투를 써도 되냐? 예? 거기에 지금 논란을 줘야 된다고요. 그건 작가여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찌질한 사람이 작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모든 남자들 들고 일어나서 저렇게 찌질한 사람의 애를 가질 수 있느냐? 이거 얘기해야 돼요. 왜요? 왜요? 그 사람들 그거는 결혼도 그럴 하지 말고 수도 연애도 있죠. 하지 말고 다 살아야 돼? 찌질한 사람은 안 되죠. 왜요? 그러면 한세 씨도 연애하잖아요. 그건 안 찌질. 왜요? 누구나 다 연애는 할 수 있는 보세요. 거예요. 오늘 끝나면 여기 진짜 저기 소고기 하나 잡았던데 앞에 가서 뭐 얻어먹고 싶당. 진짜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캐릭터야. 이건 진짜 갖다 버려야 돼 이 캐릭터는. 나 이런 사람 많이 봤는데. 네. 이런 사람 봤다고요? 예. 이런 사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 너무 이런 사람하고 대화하기 싫어서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극 중에서 나타나는 사이코패스 형태의 그 대사 빼고는 이런 대사를 치는 사람을 나 밖에서 본 적도 없고 영화에서도 보통 이렇게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네. 이런 캐릭터가 되게 일반적인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어요? 봤거든요. 저도. 예,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캐릭터. 정말요? 예. 어. 사실 모든 사람이 다 멋있고 말 잘하고 다 이렇게 막 센스 있고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작가님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가뿐만이 작가님들 아니라 지금. 모든 분야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여기 보면은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약간 하나씩 다 부족한 점들이 많아요. 조정석 씨는 뭐 주인공이 뻔히 보니까 알 테죠. 그리고 이믹수 씨도 뻔히 이게 잘못된 거 아닌데도 진행하는 사람인 거죠. 이하나 씨도 그랬고, 그리고 뭐 그 오반장했던 배성우 씨도 약간 아까 말씀했듯이 자기 할 일이 못하는 무능한 경찰처럼 나오고, 김 작가도 마찬가지인 거고, 범인도 그랬고, 그리고 뭐 그 유일하게 최병모 씨라고 그 DJ만 자기 그분은 너무 잠깐 너무 나왔으니까. 잠깐 나와서 뭐 번외로 치고, 그리고 이제 클라라도 자기가 잘못된 정보를 줬는데 불구하고 그걸 역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저는 하기도 오히려 하고. 클라라 캐릭터가 굉장히 인상이 저도 깊었어요. 그랬어요. 거기서 다시 나타나서 돈을 요구할 거라고는 그걸 생각을 생각하고 못했거든요. 있었죠. 자기도 네. 그 위험이 있는데. 네. 근데 그리고 또 하나 문희성 씨가 나오는데, 문희성 씨는 유일하게 진실과 거짓에서 벗어나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자기 이 모순에 빠져 있지 않거든요. 유일하게 남들이 말한 걸 그대로 믿고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되게 모든 걸 사실로 그냥 사실을 믿고 생각하시는 있는 분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캐릭터로 인해서 그 일반적인 사람들을 대변하는 캐릭터가 돼버린 거야. 이사한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그냥 무조건 걸림 없이 다 받아들여서 다 이게 진짜로 믿어버리는. 근데 이분도 참 연기 잘하시는 것 나 같아요. 이분 네. 진짜 마음에 들어요. 진짜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변호사들에서는 이분. 정말 냉철하게 못되게 나오거든요. 근데 맞아요. 여기서 아 거기서 검사였죠. 검사였죠. 그쵸 잘리고 상대편 나중에 마지막에 상대편 잘리는. 검사 네. 변호사들이 맞나요? 그게 영화가? 변호사들이 제목이 아닌 것 기억이 안 같은데. G.O.D에 예. 저 그분이 윤계상 씨 연기해서 나오는. 윤계상 씨가 연기하셨죠. 근데 거기서는 정말 진짜 악의 축에 딱 정점을 찍으면서 네. 아 소수의견이었네. 아 소수견 네네 소수견이네요. 그래서 거기서는 정말 못되게 끝까지 니네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아니야. 맞아요, 막 맞아요. 이러면서 끝나는데 지금 여기서는 특종에서는 시종일관 너무 유쾌한 정말 아이 왜 이래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약간 능수능란한 약간 진짜 연기 잘하시는 현재 그 사회생활을 하시는 그런 약간 아버지들을 대변하는 모습 같이 그렇게 그쵸.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을 굉장히 잘 연기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 배우분이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자기의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뭐랄까 꽃피운다 해야 될까? 그렇게 될 것 네. 같아서 지금보다 더 잘 될 것 같아요. 이분이. 근데 이분도 굉장히 그 연극도 오래 하고 맞아- 그랬다고 예, 제가 맞아요. 알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연기 그러신 것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저는 사실은 그 범인 역할을 한 김대명 씨 얘기를 되게 길게 할 줄 알았거든요. 저도요. 김 작가 씨한테 이렇게 근데 시간을 보낼 줄 예, 몰랐어요. 김 작가 아 김 작가 문제라니까. 김 작가가 문제야. 김 작가한테 이렇게 할애를 할 거라고는 지금 엄청난 상상도 시간을 냈어. 못했는데 지금 한세 씨가 너무 꽂혀가지고 아 저는 영화 끝나고 나서도 김 작가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 말투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런 참치가 말투 먹고 싶은 건 태어나서- 아니고요. 아 태어나서 그런 말투 본 적도 없고. 머리 큰 생선이 맛있다는데. 아 제가 대사를 똑같이 따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시간 좀 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누구 다리 100만 불짜리 다리. 아 완전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막 달래줬더니 아니 그러면 제발 밥이라도 살까요? 했더니 저기 앞에 참치 밭에도 맛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제가 좀 오버했습니다. 아유. 오버했지만 원래 제가 자, 저기 자, MC 오버 아닙니까? 네네. 네. 이제 네. 그거 접고 김대명 씨에 대해서 그렇죠.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김대명은 범인이다. 주방장이 범인이다. 아 뭐야? 이분도- 김대명 씨가 누군지는 아시죠? 몰라요. 모르세요? 그 범인 나오셨던 그분이 미생 보셨어요? 미생? 아 미생 안 봤어요. 아 이분도 되게 오랫동안 연기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아. 근데 미생 요번에 드라마 통해서 거기서 김대리로 나오거든요. 네, 그랬다면서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뜨셨어요. 그래가지고 미생 이후로는 지금 계속 착실히 이제 이 필모를 쌓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생 끝나자마자는 그 SKT CF도 찍으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얼굴 많이 알려진 상태인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이렇게 순하게 생기셨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게 범인으로 뽑히신 게 아닌가 약간 그럴 그런 생각이 수도 있어요. 들어요. 네네. 예. 되게 범인은 의외에 있는 사람이 많은 경우도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범인이 이제 죽게 됐을 때 나중에 의료원 시민이 이제- 되잖아요. 의료원 시민. 왜냐면 연탄 배달도 했었고 그쵸, 그쵸. 진짜 사회에서 뭐 어때
캐고 보니까 좋은 일들을 많이 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오히려 한편으로 저는 네. 그걸 보면서 아 진실은 얼마든지 묻힐 수가 있고 조작 가능하구나. 조작이 가능하고 아름답게 포장이 돼서 살인마가 선행을 한 시민이 될 수도 있는 게 너무도 쉽구나. 약간 이런 걸 느꼈거든요. 연애의 온도에서도 보면요, 이 감독님이 주고 싶은 메시지에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가 알고 있는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의 진짜 모습, 이 남들이 그게 알고 다가 있는 아니다. 거하고 다르다. 맞아요. 예, 그건 본인들만 아는 그쵸. 일들이거든요. 둘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 연애 온도 얘기 좀만 더 하면은 거기서 민처장이라는 사람이 김민희 씨의 사진을 나체 사진을 찍었다고 네. 해가지고 그게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네. 근데 그 나체 사진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민처장이 진짜 사진을 찍긴 찍었을 텐데 그게 나체를 찍은 건지 잠자고 있는 김민희의 얼굴을 찍은 건지 어떤 사진이라고 어떤 명확하게 사진이 명확하게 나오진 나오지 않아요. 김민희가 이민기가 그 사진 핸드폰을 보려고 했는데 안 열려서 그냥 뽀개버리고 말거든요. 그런 거 보면 진실과 거짓된 상황이 거기도 나오는 거랑 마찬가지 거거든요. 그쵸. 네. 그리고 소문에 의해서 이게 커져가지고 그렇게 된 확대가 된 거잖아요. 거니까. 예. 등간에 우리가 지금 그 김 작가는 시간을 너무 할애한 관계로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이 영화 보시고 맛있었던 부분, 맛없던 부분을 다시 한번 찝어주시고요. 그래서 이 메뉴를 추천할지 안 할지 한 줄평 별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무슨 영화 별로 기대 안 하고 봤다가 어느 순간 굉장히 웃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라는 이 영화 씹어먹기에서 한번 얘기한 적도 있는데요.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되게 바쁜 시간을 쪼개서 보면서 네. 그렇게 크게 기대 안 하고 저는 이제 마션을 놓쳤기 때문에 나 지금 마션 보고 있을 시간에 이거 보고 있어도 되나? 라는 생각으로 시작했고 어느덧 한 시간이 흘러낼 때쯤 막 기분 좋게 웃으면서 영화를 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네. 그 굉장히 맛있었던 부분이고 유쾌하고 재밌는 영화이긴 하지만 그 여자 와이프가 꼭 그런 식으로 그 곳에 갔어야 끼워 맞추려고 영화를 끼워 맞추려고 그 용산 폐건물을 그런 식으로 갔어야 했나 라든가 아니면은 그 용산 폐건물을 알아내는 과정 그 과정을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어 놨어야 됐나. 그러니까 어떤 그 부분은 저도 그래요. 사실 네. 거기를 꼭 왜 갈 필요가 가지? 없죠. 그렇죠. 예. 아무리 내비에 찍혔다고 해도 거길 그리고 일단 입구에서 딱 보면 이 건물이 으스스할 텐데 그렇죠. 예. 왜 아이까지 들어가? 보이는데. 가진 애 엄마가 엄마도 거기를 들어가고. 굳이 거기를 걸어서 올라가는 조정석 씨 게 들어가는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네. 되게 으스스하게 들어가는데 관객들이 이제 저희 관객이 오늘 제가 아무도 없는 곳에 제가 먼저 혼자 들어가서 몇 명 들어온지 셌거든요. 네, 14명에서 봤어요. 네, 14명에서 영화를 봤는데 네. 영화 극장은 한 120좌석 정도 있는 좌석. 몇 시에 어디 가서 세- 보셨는데? 이수 메가박스 3시 그 55분 뭐를 아, 거였어요. 이수에 메가박스가 있어요? 네네. 오. 저는 거기서 봅니다. 네. 평일에 때문에. 그 시간 때문에 사람 원래 없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없죠. 예. 네. 아니 그러니까 많이 안 봤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14명에서 그 얘기하는 것들이 사사 잘 들리잖아요. 이렇게. 아, 다 같이 그냥 같이 그렇죠. 보는 것처럼 14명 봤구나. 가족처럼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들이 음. 거기 왜 들어가?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걸 거길 왜 들었어요. 들어가? 네. 거길 도대체 뭐 공포 사실 영화의 조정석 특징인데. 씨는 기자니까 네네. 그 확인을 하고 싶은 그 욕구 이게 클 것 같긴 여자분도 해요. 이상하고. 근데 이하나 맞아요. 씨가 거기 들어간 건 좀 이해가 안 가긴 해요. 그런 포인트들을 너무 내용을 뒤에를 만들어 놓고 앞에부터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그쵸. 놓치지 조정석 않았나. 씨가 이제 폭발해야 되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쳐가는 과정이었다고 보고 그게 개연성이 떨어지면서 안타까운 어떤 그런 그렇죠. 저희 예. 하지만 어쨌든 충분히 재밌는 영화예요. 그래서 저는 추천하고요. 네. 뭐 마션을 못 보셨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작품 못 보신 아니 근데 것도 마션 있어도 못 보셨어요? 아직 못 봤죠. 이제 아. 봐야 돼요. 이제 저 왔을 때부터 계속 마션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아니, 마션을 꼭 보고 싶기 저는 때문에 두 편을 다 봤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마션이 지금 다음 주까지도 할 것 같이 지금 굉장히 그 개봉관이 계속 없어지지 않고 계속 네네,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마션을 보고 싶으시겠지만 저 한국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면 아무래도 저 더4는 못 봤기 때문에 이 영화는 100% 추천해요. 보면 무조건 재밌다고 하시면서 나올 영화고요. 별점은 개연성 약간 떨어지는 것
빼고도 충분히 재밌었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영화적인 요소 이런 거 다 빼고 4점 예, 주고 싶고요. 그리고 한 줄 평은 좀 웃으시라고 가지 말라는 데는 좀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영화 시작부터 그 용감한 남녀가 새벽 3시에 예, 그죠? 거기서 왜 그러고 그 있어? 남자도 씹은 거냐고. 그리고 폐건 물고 왜 들어가? 저 우수사한테 좀 가지 말라고 좀. 네, 좀 안전한 곳에 좀 있길 바랍니다. 그렇군요. 네. 편집형입니다. 예, 저는 잘 봤습니다. 잘 봤군요. 지금 네. 그 한세 씨 계속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사실 그 앞에 지난주에 다른 영화 볼 때 잠깐 예고편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막 이제 특종 그러고 막 조정석 씨 잠깐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기자 얘기 되게 좀 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고편은 그렇게 재밌어 보이지 않아요. 예, 예고편이 그렇게 혹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래 조정석 씨에 대한 애정도 조금 있고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니까 봤는데 정말 생각보다 되게 유쾌하게 재밌게 봤고요. 이제 그 아까 한세 씨는 가지가 너무 많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계속 새로운 가지를 만들어가면서 거기에 계속 웃음 코드를 꽂아주면서 어찌됐거나 얘를 끌어가는 것 자체가 조금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계속 새로운 인물이 나오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김 작가처럼 이제 이상한 사람도 있고 김 작가 특집됐어. 오늘 김 작가 특집입니다. 예, 이상한 사람도 있고 사실 그 오반장으로 나오신 배성우 씨도 예전에 계속 나쁜 놈 역할을 나왔었어요. 맨날 그쵸. 무슨 오히려 범인에 가까운 네. 그 베테랑 아예 범인으로 나오죠. 그쵸 범인이고 그쵸 베테랑에서도 되게 재밌는 연기 보여주셨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오반장 맡은 역할의 그 연기도 좋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김대명 씨 연기도 이제 역시나 사실 범인이 김대명 씨라는 게 딱 보이는 순간부터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영화가 전반적으로 약간 개그 콘서트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비툴지만 유머를 더 크게 가져가고 조금 더 공감대를 끌어내려고 감독님이 많이 노력을 하지 않으셨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몰랐었는데 지금 이제 여자 감독님이 찍으셨다고 하는 네. 걸 듣고는 조금 더 호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분이 다음번에는 또 어떤 영화를 찍으시려나 약간 그런 궁금증도 들고 그리고 이제 맛이 없었던 부분은 아까 이제 이하나 씨 얘기 잠깐 나왔는데 그러니까 왜 괜히 가고 괜히 뭔가 일어나고 괜히 하지 말라는 걸 굳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들킬까 봤는데 사실은 그 감정선이요. 자기가 그 남자하고 화가하고 있었던 일이 들킬까 봤는데 그게 너무 근데 그게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연기로 다 표현이 되지가 못했어요. 저 이하나 씨도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상 이 영화에서는 이하나 씨의 연기가 그닥 그렇게 빛을 발하지 못한 맞아요.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오히려 조금 김 작가에 묻혀서 어설퍼지지가 않았나. 김 작가 때문에니까 이게 이하나 다 씨가 거기를 자연스럽게 들어가려면은 조정석이 약간 바람을 피고 있을 것 같다는 뉘앙스를 그쵸. 뭔가 다른 받았어야지. 뭔가 더 예. 이렇게 아니 바람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자기의 바람을 제보를 아니면은 들었거나 했겠구나라고 해서 아니면은 김 작가랑 둘이 만나는 것 같다라는 아니, 아니요. 거기에 작가가 있다던가 작가가 있다거나 아니면 조정석이 정말 위험하다라는 걸 감지를 했다거나 뭔가 네, 네.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어야 이유가 되는데 없이 조금 들어가가지고. 그 개연성은 좀 많이 떨어졌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그 클라라로 나왔던 외국 배우가 네. 너무 똑똑해서 사실 그렇게 간이 크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게 조정석을 몰아치게 이제 조정석한테 위기감을 주기 위해서 너무 이 그 외국 여자 캐릭터를 너무 세게 쓰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워낙 다 진짜 베테랑인 배우들이 나오셔서 하신 거라서 사실 계속 재밌게 봤고, 그리고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 하나가 제목 자체에 랑첸 살인기라는 게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책의 내용에 빗대어 가지고 이제 살인마가 나중에 깨달음을 얻었다면서 이제 책을 이용해 가지고 피해가려고 하는데, 제가 좀 이 책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이게 지금 판매가 되는 책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시중에서 지금 판매가 된다라고 하면 한번 좀 구해서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랑첸에 나오는 대령님이 정말 어떤 사람인가가 조금 궁금해지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영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즐겁고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영화는 추천입니다. 그리고 지금 더 폰하고 같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저는 지금 특종을 추천을 더 드리고 싶고, 별점은 3.5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한 줄 평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 조정석의 진짜 어울리는 연기를 했다고 생각했어요. 네. 지금 김 작가 너무 많이 할애를 해가지고 다른 배우들 얘기 잘 못했는데, 조정석 씨가 처음에 앞뜨기 캐릭터를 한 뒤 이후에 되게 멋있는 역할들 많이 하려고 하다가 오랜만에 그런 비슷한 캐릭터로 돌아온 것 같은데, 이런 연기가 정말 잘 어울린다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약간 장난기가 가득한 그런 얼굴이기 때문에 개구장이 같이. 이 사람이 진지한 역할을 하면은 뭔가 어색한다는 느낌이 되게 강했거든요. 근데 그나마 좀 그거 뭐지? 그 박보영 씨랑 같이 나온 드라마를 제가 한두 개 정도 잠깐 봤는데, 거기서는 그 셰프. 웃음을 못 참는 거를 진짜 연기가 그랬는지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웃음을 못 참는 게 많이 나와서 그래도 이건 좀 어울리네 싶었거든요. 근데 드라마를 다 안 봐서 전체적인 그림은 모르겠어요.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는 원래가 그런 캐릭터예요. 오나이 기시님에서 나오는 그 어쨌든 되게 멋있게 씨는 그런 어깨 뽕뽕이 확 들어간. 사실 나는 되게 찌질한데 이렇게 잘난 척 하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거를 많이 했다가 이번에 제대로 진짜 어울리는 역할을 맡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었고, 전개 자체가 럭비공처럼 이리저리 막 튀는 것도 되게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시사하는 바도 되게 컸고, 배우들 연기도 되게 잘했었고, 그리고 뭐 인물 설정이라든가 이런 그 주제 의식을 잘 버무려내는 것도 다 좋았고 다 좋았는데, 별로했던 점들은 이제 너무 럭비공 같아서 후반부에 전개가 엉뚱하게 튀어버리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마치 계속 말씀하지만 이하나 씨가 거기 갈 이유가 없는데 가버리게 되고, 네. 그다음에 그 상황에 뭐 초동수사만 제대로 했으면 조정석 씨가 거기 있었다는 것도 분명 나올 텐데 족적도 다 찍히고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것도 전혀 다 넘어가 버리는 거고. 족적뿐만 아니라 거기를 수사를 자체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필적 조사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극단에 가서 네. 그 단원들하고 또 했잖아요. 얘기를 네,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나오는 끝난 그 건데. 편지가 네. 그 배우가 쓴 거라는 게 바로 나올 그쵸, 텐데 네. 거기서 캐치를 못하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오반장이 배성우 씨가 이제 조정석 씨를 의심하면서부터 그런 얘기 살짝 나오는데, 그때도 분명히 그 글 쓴 거 하나 구해가지고 대입해볼 만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쉬운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래서 이게 다 그냥 결말을 정해놓고 이 상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그냥 점프 넘어가 버려가지고 네네.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서 그런 게 상당히 좀 아쉬웠고, 그러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조건 흘러가는. 그래서 이런 게 제가 처음에 말했었던 좀 깐깐한 제작자가 이거를 좀 쪼기 시작해서 좀 시나리오를 좀만 더 다듬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더라고요. 하지만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걸 추천하고 싶고요. 상당히 코미디로 봐도 괜찮고, 뭐 스릴러나 아니면은 뭐 추적극 이런 걸로 봐도 좀 괜찮은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별점은 3.5점을 주고 싶고요. 원래 3점 정도 생각했었는데 말하다 보니까 뭐 주제 의식도 좀 더 명확하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3.5점 주고 싶고, 한 줄 평은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네. 뭐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가 어쨌든 이 영화의 메시지는 아니에요. 진실은 마구잡이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진실은 메시지인 것 쓰는 같아요. 사람에 따라 믿는 게 반대가 진실인 될 수 거죠. 있다. 네. 믿는 게 진실인 건데, 그래도 분명히 나오는 건 그게 있었죠. 조정석 씨도 그렇고 자기가 진짜가 이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모든 캐릭터들이. 저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제일 와닿는 진짜 이 대화 중에 제일 와닿는 그 말이 하나가 나왔어요.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이라는 거죠. 네, 영화가 참 희한한 포인트예요. 네. 맞아요. 이게 참 그런 개연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재미있는 포인트가 너무 재밌어서 맞아요. 다 커버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 이게 정말 제일 와닿네요, 진짜. 단점과 장점이 되게 명확한 영화인데 장점이 단점보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감안하고도 보기도 괜찮을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네. 거짓을 보고도 믿어버린 허무역 기자는 거짓을 진실로 만들기 위해서 조작을 합니다. 자신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다음 주 영화의 주인공도 믿기지 않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12m 높이의 건물 사이를 밧줄 하나에 의지해서 건널 수 있다고 말이죠. 다음 주 영화 하늘을 걷는 조토끼 아니 하늘을 걷는 남자입니다. 조토끼. 하늘을 걷는 조토끼. 다음 주는 조토끼와 함께 하늘을 날아보겠습니다. 하늘을 걸어보겠습니다. 근데 조토끼 따라 걷다가 네. 어지러울 수 있다고 하는 루머가 돌던데. 아 그래요? 예. 전 고소공포증 같은 게 전혀 없어서 저 되게 심하거든요. 전 전혀 없어요. 높은 데서 아. 그냥 수직으로 보고 있어서 별 없고 네. 예전에 한세 씨 뮤직비디오 촬영 가가지고 네. 구석에 눈이 이렇게 헬리포터인가 거기 가서 촬영을 하는데 구석에 눈가루가 있는 거예요. 헬기장. 네. 그래가지고 제가 박스로 그거를 이렇게 거슬린다고 치웠어요. 그랬더니 하지 말라고 그거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나는 괜찮다고. 근데 그 눈이 나왔죠. 난 잘 나오더라고 아주 그냥. 아. 그러니까 눈이 걸리면 안 되니까 눈을 이제 치우는데 그럼 헬기 착륙장 난간에 서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안전바가 없어요 헬리 착륙장이라서. 해물 착륙장은 근데 난간이 거기 올라가서 그걸 치웠다고? 네. 세이지 씨가. 박스로 이렇게 밀고 있었는데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근데 그 제가 그 지금도 아찔한 거는 네. 그 예전에 뮤직비디오 촬영 또 다른 거에서 네. 제가 출연을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절벽에 이렇게 절벽 끝에 이렇게 서 있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이제 지미집이라고 이제 크레인 같이 네네네. 생긴 카메라 다는 기기가 있어요. 예. 그걸 이제 절벽 밖으로 해갖고 안쪽을 찍으면 절벽이 쫙 비춰지면서 사람이 한 명이 딱 서 있는 게 있는데 저는 그런 거 다 안전장치 하고 찍는 줄 알았거든요. 그냥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절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쓰래요. 괜찮다고. 사람들은 앞으로 안 꼬꾸라지고 뒤로 넘어지기 때문에 그냥 쓰라는 거예요. 진짜 저는 앞으로 넘어지면 어떡해요? 근데 죽어야지. 근데 진짜로 그걸 찍고 나서요. 전 새로 태어나는 기분이었어요. 음. 그날 저녁부터 그 아. 이후부터 저는 이 앞으로 안 떨어진 게 너무 대단하고 신기하다. 그러니까 그 절벽에서 안 떨어진 게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근데 사실 촬영장이라는 게 온갖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들이잖아요. 저는 사실 그때 이후로 그 높은 데를 싫어하게 됐어요. 저는 원래 싫어해요. 전혀 그런 게 완전 없어요. 저는 계단도 싫어해요. 그래서. 그럼 저기 놀이기구도 안 타시겠네요? 근데 걔네는 안전바가 있잖아요. 안전하다는 게 증명돼 있어요. 안전바가 있으면 괜찮은데 뭔가 옆에 잡을 게 없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뚫려서 보인다거나 이러면 그게 좀 심해져요. 다음 주에 사람들의 감상평이 되게 기대된다. 다음 주에 하늘을 걷는 남자인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짚라인이라고 이렇게 줄 타고 쭉 밀고 가는 거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남이섬에도 있죠. 남이섬에도 있고 예. 하는데 그거 탄 경험을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예, 좋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 본 방송의 발언은 새 남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이 영화에 대한 보편 절대적인 평가가 아님을 밝힙니다. 영화 씹어먹기위원회는 영화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개인의 차이에 따라 모두 느끼는 바가 다름을 인정하며 그 차이를 존중합니다.